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짧은 봄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 더 빨리 찾아온 불볕더위에 소나기까지 겹치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의 신선한 소식들로 시원하게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3년간 서울 홍릉 지역에 본원을 두고 국방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철저한 품질 보증 업무와 미래지향적인 국방기술 기획 업무를 수행해온 국방기술품질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경남 진주에 독립청사를 마련해 새 둥지를 틀게 되었는데요. 그 현장에 김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경남 진주에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이창희 진주시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 신청사 준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30년 동안 군수품 품질 관리 중요한 기지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새 둥지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진주 혁신도시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11개 기관 중 세 번째로 이전을 완료하게 된 국방기술품질원. 진주청사는 24,000제곱미터 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9,515제곱미터 규모로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걸쳐 완공됐으며 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설, 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합니다. 그 대신 이것이 서울에서 한 33년을 지내던 그런 연구원들이 이곳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시설 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생활 환경이 바뀐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주청사 준공에 따라 기품원은 원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청사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특히 원의 양대 핵심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문제로 분리되어 있던 품질경영본부와 기술기획본부가 한 청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무기체계별로 기존 5개 지역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업무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3년간의 서울 홍릉 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남 혁신도시 진주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된 국방기술품질원. 진주청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품원이 국방 분야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길 기대합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저비용, 고품질, 신속성을 담보하고 획득체계 개선에 따른 시험평가 업무의 시대적 요구와 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14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무기체계 시험평가 발전을 위한 민군 협업체계 구축을 주제로 2014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500여 명의 산하연군 관계자가 참석해 시험평가 전 분야에 걸쳐 신뢰성을 기초로 한 시험평가 기술과 기법, 사례 등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토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무기체계 운용 환경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고려해야 할 요소도 다양해짐으로써 개발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환경도 많은 제한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기관과 우수한 시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군 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분야별 전문 강연에서는 국방 무기체계 신뢰성 평가와 향상 방안을 비롯해 국방 무기체계 시험 평가와 품질 경영 연계 전략, 무기체계 시험 평가를 위한 국방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올해 시험 평가인의 선발을 표창하고 각 분과별로 논문 발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후방 각지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험평가를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든 시험평가인들의 어떤 자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세미나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시작돼 올해로 9도를 맞게 됐고
국내 유일의 시험평가 학술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험평가가 사업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평가 세미나를 통해서 민간 자원에 있는 그 모든 자원을 좀 활용을 하고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과 신뢰성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런 것을 국방 쪽에 많이 접목을 해서 우리 국방 무기체계에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시험평가 세미나가 고품질 고성능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신뢰성 향상과 해외 선진 시험평가기법 국내 적용 방안 등 국방과 민간 분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국방과 농업, 언뜻 생각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성격이 다른 두 분야가 로봇 분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군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농촌진흥청 간 로봇 분야 MOU가 체결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농촌진흥청이 로봇 분야 공동 발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로봇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핵심적 요소임과 동시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로 양 기관의 협력은 국방과 농업 분야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군 협력의 대표 분야로서 그 로봇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과의 MOU 체결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국방 분야에서 로봇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기술을 축적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방 분야는 로봇 관련 핵심 기술의 추가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농업 분야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용 로봇의 보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식을 개최를 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두 기관은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상호 우위를 가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발굴과 기술 이전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연구, 인프라 공유, 인력 교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과 농촌진흥청의 이번 협약은 국방 로봇과 농업 로봇 모두 야지나 험지에서 운용된다는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양 기관은 성격이 서로 다를 것 같은 국방과 농업의 만남은 창조경제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지속적인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14년 제5차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방산업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기술방위산업연구센터 소장이 주재 발표를 했고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강인호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방산연구실장,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유형곤 센터장은 주재 발표를 통해 자동차, 반도체 등 민수산업 분야는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단계에 진입했으나 방위산업은 아직까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간의 협력 관계 강화와 함께 방산업계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체계 구축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현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산업들도 과거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았기에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방산업체가 점진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용걸 청장은 방산업체가 연구개발한 기술은 무기체계의 품질과 성능 향상은 물론 타 산업에도 파급돼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제1기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군 급식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군 기무부대,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 보안교육과 급식류 품질 보증 활동 소개, 장병급식 품목 계약 절차 등 4개 강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군식품류 계약 절차와 품질, 위생관리 활동에 대한 사례 교육을 통해 장병 먹을거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 공급되는 사실의 설명과 그동안의 장병급식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통해 어머니들의 이해를 높이는 장이 됐습니다. 군 급식 설명회를 주관한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 계약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의 장병급식에 대한 지식 함양과 전문성이 향상돼 내실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은 하절기 급식계약업체 위생검사, 민관군 합동위생 점검 참관 등을 통해 어머니 서포터즈로서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조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14년 2분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가적인 혈액 부족 현상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생명을 나누는 사랑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개청 이후 매년 분기별로 헌혈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건강할 때 나의 작은 나눔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며 많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국민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섰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일단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헌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헌혈 봉사라는 것이 신체 건강한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람 나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들에게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청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봉사 활동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 나눔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산학 연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 3 탑제품에 대한 특수성능평가 발전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7일 방위사업청과 대한조선학회가 체결한 함정 설계 건조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서 군함 연구개발의 선진화를 위해 앞서 민간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우리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특수성능 기준을 적용하여 단위 탑재 장비부터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특수성능 이 분야는 잠수함 작전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그 핵심적인 요소 생각하고 모든 결집을 다 모아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특수 성능 분야에서 잠수함은 핵심이 소음 분야인데 수중 방사 소음 목표 달성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가 모든 기관과 업체가 다 모이는데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충격과 소음, 진동 등 특수 성능 시험 수행을 위한 국내 인프라를 공유하고 탑재 장비의 특수 성능 평가 방법과 사례를 토론함으로써 장보고 3에 대한 특수 성능 향상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 체계 종합을 맡고 있는 회사의 책임자로서 장보고 3 사업의 가장 중요한 안전성, 생존성, 은밀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 성능에 대한 이런 대토론회는 산, 학연, 군과 민이 합동으로 기술을 집약시켜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잠수함의 그 생존성을 책임진 그런 특수성능, 진동소음, 충격에 대한 그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장보고 3의 아마 성공에 아마 저는 그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잠수함이 그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산학연군 간의 협업을 통해 함정 기술을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김해 보훈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해 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보호와 주간보호센터 운영,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공요양기관입니다. 이용걸 청장은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보훈요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4년 소방화재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청렴관 주차장에서 직원들과 민방위대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 절차 연습과 실제 대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개청 이래 최대 규모로 실시된 이번 훈련으로 직원들의 화재 대응 능력이 향상돼 화재나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 대피와 응급 처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약관리본부장 주관으로 예산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 지출, 원가 분야의 실적을 점검하고 각 팀별 집행 실적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반기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상반기 계획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한 팀을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제작한 청 캐릭터 홍보와 함께 2014 브라질 월드컵 기간 중 승리의 염원을 담은 청 직원 참여 행사를 가졌습니다. 위풍당당히와 함께하는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해 직원들이 청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행운의 월드컵 응원 룰렛 이벤트를 통해 월드컵 응원용품과 간식 등을 지급했습니다. 청을 바꾸는 지식 콘서트 청바지의 21번째 강사로 황영조 현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이 강단에 섰습니다. 몬주익 언덕에 핀 정상의 꽃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최종 코스였던 몬주익 언덕에서의 힘들었지만 환희의 순간들을 직원들과 나누면서 마라톤에 비유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방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출 기획조정관의 인터뷰가 기고됐는데요. 지난 한 해 방위사업청은 190개의 방위력 개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국가 방위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106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 3.0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방위사업청은 100여 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군 전력 증강과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주요 무기의 부품 개선을 통해 364억 원의 예산을 절약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동일 부품의 단순 교체에 그치던 과거의 정비와 달리 군이 적극적인 업그레이드와 시스템 통합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방위사업청은 K200 장갑차를 확장한 K277 전투지휘 차량을 K277A1으로 개조하면서 세 종류의 통신 관련 장비를 하나로 통합, 44억 원을 절감하고 K21 보병 전투 차량의 복합 항법 장치를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최신 민군 겸용품으로 교체, 14억 원을 아끼는 등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지능화, 경량화, 소형화될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1에서 100 나노미터 범위에서 원자를 빠르게 제어하고 적절히 결합해 필요한 물질을 제조하는 나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적됐다는 내용인데요. 정동익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4년도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 나노 기술이 고성능화, 집적화, 복합 기능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 식무기는 장거리 비행어뢰, 레일건 등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라며 초정밀 탐지와 유도, 고에너지 연구에 나노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